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신안군 흑산도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앞서 어제 낮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올 들어 가장 규모가 큰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신안 흑산도 해역은 전남에서 지진 빈도가 가장 높아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양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7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앞서 12시간 전인 어제 낮 2시 20분쯤에도 규모 3.7의 지진이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 3.7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센 규모지만 바다가 지진파를 흡수해 지진을 느꼈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진이 났다고 해서 이재명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신고 들어온 것도 없고요. 뭐 정전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난 이 해역이 지난해 규모 3.1의 지진으로 주민들이 놀랐던 해남 산이면 부동리처럼 지진이 잦은 곳이어서 큰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실제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난 20년간의 지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해역에서는 규모 1.0 이상의 지진이 100여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지금까지 2.0에서 5.0 이하의 지진이 33차례나 관측됐고 지난 2013년 4월 21일에는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역에 대한 지질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육지처럼 단층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모양으로 놓여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어요. 신안군 흑산도 해역은 전남에서 지진 발생이 가장 잦은 해역인 만큼 정밀 조사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지역 어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해상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여수 오동도 앞 바다가 어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백고동을 울리며 일렬로 줄을 지어서 항해합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지역 어민들이 생업을 멈추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어선은 모두 170여 척, 13개 어민단체 소속 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피해를 겪었던 어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가 전남어업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 2년 안에 저희 해안 쪽으로 오면은 저희 사람들이 수산물을 안 사 먹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 모든 생계가 끊기는 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수입산뿐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이 철회 의사를 밝힐 때까지 매주 남해안 일대 해상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일주일마다 다음에는 통영, 다음에는 무슨 항구, 다음에는 무슨 항구 계획적으로 매 일본이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어민들의 해상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같은 시각 목포와 신안, 해남 등 전남 서부권에서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이계호 의원 담양사무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추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밤 사이 담양과 구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민주당 담양사무소와 관련해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사무소와 연관된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순천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지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연관된 확진자가 1명이 추가됐고 광주에서는 어제 오후 4명이 확진된 뒤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5.2 임시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 전남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가 잠시 뒤 10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합동연설회는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한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당대표 후보와 7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연설회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각각 10명의 당직자만 초청됐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려 곡식이 윤택해진다는 절기 고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녹차 수도 1번지인 보성에서는 해차 수확이 시작됩니다. 김호 기자가 해차 수확이 한창인 녹차밭을 다녀왔습니다. 초록색 물감을 끼얹은 듯 푸르른 보성의 녹차밭. 봄을 알리는 새순을 하나하나 따는 손길이 분주해질수록 어느새 바구니는 가득 찹니다. 24절기 중 6번째인 고구를 앞두고 고구전차, 우전으로 불리는 해차입니다. 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잎이 2개인 것은 2기. 이 연두빛 차의 형태가 가장 부드럽고 감칠맛이 나는 차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찻잎을 언제 따는지에 따라 5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녹차. 이 가운데 우전은 고구 이전에 수확하는 첫 차로 200도 안팎의 솥에서 볶는 덕금과 잎의 모양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비벼주는 유념을 반복해 녹차로 완성됩니다. 우전은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올해 초 냉해가 덮친 탓에 수확량이 30% 정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녹차가 좋다고 하니까 드시고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고 코로나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보성군은 코로나19 탓에 매년 5월 열던 다양제를 가을로 미뤘지만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녹차와 관련 제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성차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커머스몰이고요. 30% 해차 같은 경우는 30%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보성군은 오는 9월 세계 차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 비 대신 따뜻한 햇살이 반기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올랐고요. 낮 기온은 내륙은 25도 이상을 웃도는 곳들도 있어서 초여름 날씨가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될수록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가 됐습니다. 작은 불일지라도 조심히 다뤄야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서 햇볕을 차단하고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지역별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담양과 광주 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구례 27도, 순천 2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9도, 영암과 강진 24도, 장흥 2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내일은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거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숨지거나 치료를 받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완도군 신지면의 한 마을에서 53살 A씨와 74살 B씨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점심때 나눠 먹은 탕에 보거 내장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2시 10분쯤에는 여수시 삼산면에서 보거를 섭취한 뒤 마비 증상을 보인 60대가 소방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난달에 치러진 전국 학력평가에서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등이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의 사물 학력평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어 평균 점수는 62.63점으로 전국 평균 58.58점보다 높았습니다. 또 수학 평균 점수도 41.49점으로 전국 평균 38.07점을 웃돌았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수능 모의평가 결과도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첫 추경 예산으로 5,811억 원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감염병 환자 등을 위한 생활지원비와 36개 음압병상 설치비 등 코로나19 지원 예산 312억 원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과 공원 일몰제, 재정공원 토지 보상비 등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학교 안전망 구축과 환경 개선 등에 1,85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4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무역협회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1분기 광주의 수출은 3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6%가 증가했고 전남의 수출도 22.3%가 늘어난 89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는 북미와 유럽 등 주요 글로벌 마켓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자동차 수요 증가와 가스 운반선의 국내 수주 등이 수출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도가 미국 온라인 시장인 아마존에 개설한 전남 브랜드관을 통해서 9개월 만에 21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김과 전복, 해조류 등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면서 직접 판매와 함께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